지금부터 경제전망 2020년 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환석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담당 부총재보 정규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일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세 개선이 지연되고 글로벌 교역도 회복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과 내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1%와 2.4%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2.1%는 지난 11월 발표한 전망치 2.3%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인데, 이는 지난 전망 이후의 국내 경기 흐름,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항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건설 투자는 정부 SOC 예산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반면, 민간 소비, 수출 및 설비 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소비 심리 위축, 세계 교역 신장률 전제치 하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의 확장적 경기 대응 정책,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완화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3만 명, 내년 중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근로시간 단축, 여가 중시 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예술, 스포츠, 여고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숙박음식, 운수, 도소매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는 일정 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1.0%, 내년에는 1.3%를,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중 0.7%, 내년에는 1.1%를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와 근원 인플레이션율 0.7% 전망치를 종전과 함께 유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과 국내 서비스 수요 감소가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환율 상승과 일부 제품의 수급 차질 가능성, 그리고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규모는 금년의 경우 GDP 대비 3% 초반인 570억 달러 흑자, 그리고 내년에는 GDP 대비 3% 내외인 54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초기에는 민간 소비와 여행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출 둔화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겠으나,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 사태가 진정된 이후 민간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전망은 이전의 통상적인 전망과 달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전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3월 내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은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 전망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국장 이환석입니다. 이번 발표한 경제 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여건을 보면 금년 중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교역 감소,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세계 교역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복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여건, 지난 전망 이후의 경제 흐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과 수출 둔화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행 수요의 위축으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관광,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 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과거에 비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오프라인 판매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수출은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화공, 석유, 디스플레이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조업 차질로 인한 제조업 생산 감소는 가동률을 높여 일부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2, 3월에 실물 경제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그 결과 올해 1, 4분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지난해 1, 4분기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망보고서 주요 현안 점검에서 분석하였듯이 그간의 감염병 유행 사례를 보면 이번 사태가 경기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정도의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국내 경제가 충격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제지표 추이를 주의 있게 짚어보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전망은 앞서 정규일 부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코로나19 확산이 3월 내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경기 흐름과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정부 정책 등을 일부 감안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전망 보도자료와 경제 전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와 황고은 부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치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시나리오라면은 3월 달에 정점을 이루고 2분기에 V자 반등을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저하고 조사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번 전망은 3월 내에 정점을 이루고 2, 4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정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계속 확산 기간이랄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종류별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여의치 않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2, 4분기에 V자 성장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게 아니고 보통 일시적인 충격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이 되고
그 전염병의 진정 상태가 이제 확산 상태가 진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그동안 억눌렸던 게 일반적으로 조금 빨라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그 확산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 4분기에 V자로 급격하게 반응한다고 지금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충격의 일반적인 패턴이 뭐 그런 거였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1분기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금 공식화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모두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정부 정책도 일부 반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은 당연히 그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반영을 했고, 단지 이제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규모라든지 그 내역이 확정은 안 됐지만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추경 시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보기는 만약에 1, 4분기 3월 중에 된다면은 한 2분기부터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게 한 3분기에 뭐 이래서 추경을 해서 4분기에 실시되는 것보다는 연간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이번 전망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고용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고, 아까 설명에서도 서비스업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오히려 고용 쪽에서는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전망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번 고용 전망할 때 보면은 지난 연말 12월까지의 고용 실적을 보면은 그 서비스업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숫자가 늘어났고, 그런 것들을 실적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또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일부 서비스에서 서비스업에서 영향을 받는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 보시면은 상반기 숫자는 조금 올라갔고 하반기 숫자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서비스업이 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그간에 좀 추세가 올라갔던 것이 좀 더 저희 상반기 숫자에 반영됐고요. 하반기 갔을 때는 그게 좀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더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달 다음 달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보지는 않고, 그 영향은 서서히 뒤로 갈수록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1% 성장에서 정부 기여도와 민간 기여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부 기여도가 올해에도 민간을 앞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이제 진행 상황과 정부 실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하락세인데요. $50도 밑돌고 있는데 원유 도입 단가에는 지난 전망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를 이렇게 전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사국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전망할 때 원유 도입 단가를 전제한 것하고 지금 한 거 큰 차이, 좀 차이가 적고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1월 이후에 그 유가는 큰 폭 하락하였지만은 지난 11월 전망 이후에 미중 무역 합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상당폭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것이 이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떨어졌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체감하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당시의 유가와 지금의 유가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제 연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 충격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그 유가도 이제 수요도 회복되면서 유가도 하반기 들어서 올라갈 거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건 이제 그 가정에 기초한 거고, 그런 가정이 틀리다면은 그 전제도 바뀔 거기 때문에 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연간 숫자는 지난 전망에서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화 소비가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 비중이 늘어가지고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일부 상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소비 추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비 추이랑 그 온라인으로 좀 상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비중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 저희가 그게 온라인 비중, 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었고 지금 뭐 일별 지표를 보면 온라인 쪽에서 거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서는 그게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나타나는데 그게 그걸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상쇄한다는 거는 지금 데이터로는 사실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여야만 정확한 숫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팩트는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상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